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글을 써보려고 해요. 지극히 평범한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고,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끝에 갑작스레 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제 일상은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든든한 신랑이 버텨주었기에 하루하루 위로받으며 지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버틸 수 있었어요. 파킨슨 병이라니. 내가 늙음하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다니. 너네한테 폐는 끼치지 말고 살자라고 다짐했는데.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그래도 약 먹으면서 어떻게든 병의 진행 속도는 막아야 하니까 재활이랑 병원은 꼭 빠지지 마.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네한테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하는 건데, 이런 거라도 해서 피해 끼치지 말아야지. 이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라 언제 진행된지도 알 수가 없대. 지금 속도로 봐서는 꽤 진행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구나. 괜찮아. 완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 엄마가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셨죠? 저 하나를 보고 외롭게 살아오신 엄마에게 갑작스러운 희귀병이 발현이 되었고, 엄마는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다니시던 일도 그만두셔야 했어요.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시게 되자 전 엄마의 생활비며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보지 않던 분이었는데, 막상 금전적으로 모든 게 중단이 되니 엄마는 극도로 불안해 보이셨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전 최대한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 했어요. 장모님도 내 어머니신데 생활비 걱정은 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됐다 해도 당신이 모른 척하지 않을 거잖아. 고마워. 그래도 이런 게 쉬운 것이 절대 아닌데. 아무렇지 않게 내 걱정 덜어줘서 말도 못하게 고맙다. 내가 더 잘할게. 지금도 충분해요. 우리 어려울 때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처음에 집 살 때도 장모님 도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고, 사실 내가 해드린 것보다 해주신 게 많아서 뭐든 돕고 싶고 책임져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 마. 그런 건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그래도 다 갚으려고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어. 결혼하기 전 힘들게 살아온 시댁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집도 해주시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예단 또한 모두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그저 잘 살길 바란다고 하던 엄마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 거였어요. 아유, 우리 준홍이가 처가를 잘 만나서 이렇게 집도 없고 사업자금도 좀 보태주시고 정말 고맙다니까요, 사돈. 우리 아들이 평생을 엄마처럼 모실 거니까 그리 하세요. 사돈도 아들 하나 없는데 아들 생긴 거나 다름없으니 좋으시죠? 그러게요. 조서방이 잘 돼야 저희 딸이 행복한 거니깐요. 그리고 조서방 같은 사람이라면 큰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제가 다 조서방 앞날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사돈이 잘 낳아주셔서 사람이 반듯하고 이미지가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유, 사돈이 그렇게 봐주신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모쪼록 우리 준홍이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아들이다 생각하고. 엄마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땐 이렇게 어머님과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뭐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늘 엄마의 안부를 살피며 물었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뒤로 어머님은 입을 싹 씻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남편이 한참 사업 준비로 인해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벌이가 없을 때도 늘 도와주시는 분이었고, 그럼에도 사이 기눌린다고 단 한 번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이 모든 고마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덕분인지 남편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뒤 대박을 터뜨려서 시댁을 일으켰고, 저희 또한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래도 남편만은 저희 편에 서서 엄마를 챙겨주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아마 남편마저 어머님처럼 그랬다면 오히려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테지만 그러지 않아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면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살만하잖아. 사실상 장모님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어. 나 한동안 백수일 때도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지. 그런 거 보면서 나 진짜 우리 엄마처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엄마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한들 장모님 생각하는 내 마음은 전혀 변함없으니까 당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엄마가 해주신 거에 비해 남편이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약소했지만 엄마는 그저 자식들에게 민폐가 된다면 미안해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늘 얘기했지만 원체가 본인이 남에게 짐이 되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었어요. 늙으면 몸이 고생이라던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자네랑 미니한테 정말 미안해. 면목 없어. 그저 건강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병원도 잘 다니고 재활도 잘할 거니까 내 걱정은 붙들어 매.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 장모님, 저한텐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몸 생각만 하세요. 엄마가 아픈 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쁜 마음도 한편엔 있었어요. 하지만 이 꼴을 그냥 보고만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셔서 절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너무 다르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른 분이셨습니다. 한순간도 시어머니가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었어요. 네 엄마 아프다며? 이제야 우리 준홍이가 빛을 보려고 하는데 너네 엄마가 걸림돌이 되면 되겠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던지 하라고 해라. 너 자꾸 친정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준홍이 다 힘겹게 하는 거야. 그거 알고나 하는 거니?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결혼 전에 저희 엄마가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 주셨을 땐 준홍 씨한테 친엄마처럼 모시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시라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 어머님이 아프다고 할 때 제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가 그래도 우리 준홍이가 그렇게 하겠니? 이 친엄마를 버리겠어? 장모랑 시엄마랑은 이래서 다른 거야. 그리고 딸 자식 하나 시집 보내면서 당연히 여자 쪽에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대고 있어? 아니요. 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엄마 아픈 거 가뜩이나 제 마음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마저 제 마음 아프게 말아주세요. 네 마음 아프든 말든
준홍이가 신경 쓰게끔 하지 마. 솔직히 아프면 곱게 아플 것이지. 희귀병이 뭐야? 본인이 저희 엄마에게 도움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앞길을 망칠까봐 모진 소리를 내뱉는 어머님을 보니 그동안 제가 왜 시댁에 잘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구한 날 남편에게 혹여나 엄마가 연락할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남편의 돈이 조금이라도 저희 엄마에게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시어머님 전화 오셨는데 혹여나 조서방이 나 때문에 신경 쓸까봐 그거 걱정하시더라.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지 뭐. 뭘 하시는데? 사위는 자식 아닌가? 엄마가 남한테 피해 끼치는 성격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시네. 아픈 사람한테 전화까지 하다니. 그냥 아프면 택시 타고 병원 가거나 그러라고. 아들 바쁘니까 이제야 사업이 한참 확장 중이라 바쁜가 봐. 너도 괜히 그러니까 조서방한테 내 얘기 낱낱이 하지 마라. 괜한 걱정 만들라. 큰일하는 사람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우리한테 한 것을 생각해야지. 받을 줄만 알고. 하여튼 줄 줄은 모른다니까. 엄마 시어머니 말 흘려 들어요. 그리고 아프면 당장 전화해. 나랑 조서방이 언제든 모시고 병원 갈 테니까. 혹여나 나한테 미안해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제 시댁 눈치까지 봐야 하는 엄마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저희 엄마에게 심하게 대하시곤 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병이든 아픈 할머니네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할머니네 가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왜냐면 아빠가 힘들게 고생하는데 할머니네까지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들어서 우리 유빈이랑 유주를 놀아줄 수가 없거든. 대신 할머니네는 와도 된단다. 할머니는 아빠를 쉬게 하니까. 그럼 외할머니네 가면 아빠가 힘드니까 안 된다는 거지? 알겠다. 아빠가 힘들면 우리랑 안 놀아주니까 안 가야겠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그런 말씀 삼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그때도 말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삼가라. 네 남편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동 조심해. 엄마, 그만 좀 해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 내 엄마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유빈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놓으신 분이 장모님이신데 그만하세요. 너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지금이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병원비 몇 백씩 나와봐라. 얼마나 그렇니?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 시어머니와 싸울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힘들게 병원을 오가시며 재활에 힘을 썼지만 계속되는 병의 진행을 늦추기란 힘들었어요. 결국엔 계속되는 근육 떨림으로 힘들게 되었고 나이가 있으시고 병의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알게 돼서 그런지 엄마는 남들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들어갈까봐. 너희가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네가 반찬에다 나르는 것도 힘들잖니.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집에서 노는데 뭐. 우리 반찬하면서 엄마네 같이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그런 말 마셔요. 병이 점점 더 진행되고 아주 힘들어. 무엇보다 너희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죽겠어. 조서방도 힘들어하지? 전혀. 조서방은 오히려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에 대해 마음 쓰여하지. 알잖아. 조서방 엄마 끔찍해 하는 거.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눈치를 준 것도 크게 한몫하셨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그 흔한 숟가락 드는 것조차 힘들어하셔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집에 와 계신 걸 알게 된 시어머니였고 그때부터 더욱더 시어머니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사돈, 저 왔습니다. 제가 사돈이 여기 와 있단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니, 양심이 있으셔야죠. 솔직히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있을 것이지. 이게 여러 사람 피해 끼치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어디 빌붙을 데가 없어서 결혼하고 가정 꾸린 딸네 집에 와서 민폐를 끼쳐요? 사이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 원참.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돈이 언제나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바키슨 병이 내가 뭐 문제가 있는 병이라던데 사돈이 그래서 사리분별 구분을 못하나 봐요. 당장 요양원으로 가세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편히 쉬어야지. 불편해서 다리나 뻗겠습니까? 제 말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만 얘기할게요. 부엌에서 어머님께 차 대접을 하려고 물을 올리고 있는데 저런 말소리가 들려오니 제가 정신을 놓아버린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엄마가 도와주고 이 집이며 사업이며 다 뒷바라지 해줄 땐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요양원에 가라고요? 어머니 하시던 거 그대로 제가 할게요. 나중에 어머님 아프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릴 테니 그러셔요. 그리고 엄마 요양원 가는 순간 저 유빈 아빠랑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이제 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뭐라는 거야? 네가 준홍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나 있어? 다 준홍이가 벌어먹이는 거구만. 지가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를? 너 남편 잘 만나서 뜨신 밥 먹으니 헛소리나 뱉는 거니? 사돈, 참 잘 가르쳐수다. 예, 그만해. 아이고, 사돈. 다 제가 염치 없이 여기에 와 있어서 문제가 생겼네요. 하루빨리 나가겠습니다. 엄마가 왜 나가? 이 집 엄연히 엄마가 해준 집이고 엄마 돈인데 막말로 명의만 내 명의지 엄마 집이나 다름없다고. 집 할 때 땡전 한 푼 보태준 적 없으신 분이 왜 나가라 마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세요. 저 역시 그날 실성을 하여 시어머니에게 막 퍼부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퍼붓다 보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 화를 주체할 수 없이 막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곧장 집을 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전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장모님한테 나도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좀 그러지 마. 아무리 해준 거 없으신 분이지만 내 엄마기도 하잖아. 당신이 먼저 사과드려.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는데 내가 눈이 돌지 않더라? 따지고 보면 이 집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나가라잖아.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그래도 어른이니까 당신이 좀 참아. 나도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본인 엄마 일 얘기도 하니 저를 나무라였어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어른이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러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인 제가 손 내밀자 역시나 싶었던지 더욱더 기세등등했어요. 내가 우리 준홍이 봐서 참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이 널 얼마나 등 따시게 해주니? 능력도 없는 게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면은 시댁에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지 친정만 생각하고. 아주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지 주제를 알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앞으로 주제 파악 잘하고 사돈 요양원 보내라. 제가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친 건 죄송하지만 엄만 절대 요양원에 못 보내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럼 계속 준홍이가 그 꼴을 봐야 한다는 거야? 애들 청소해도 그렇고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어쩜 그렇게 넌 네 생각밖에 안 하니? 니네 엄마랑 너랑 보면 엄청 이기적이야. 차라리 둘이 나가서 살던지. 에휴.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꾹 참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과하자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죄송하다고 하자 더 기세등등해졌고 본인도 아프기 전에 얼른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설치셨죠. 유빈 아빠 회사에서 복지로 나오는 검진이나 하러 가야지. 너네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 수 있니?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거야. 너도 알아둬라. 유빈이랑 유주한테 절대 걸림돌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지. 네, 어머님 어련하시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던 건강 잘 지키셔야죠. 두고 봐라. 난 우리 준홍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그 효도 다 받고 죽을 거야. 이대로 가긴 아깝잖니. 준홍이도 부모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아마 나한테 엄청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누라로서, 며느리로서 나한테 잘해야 한다. 어머님의 모든 말들이 다 고깝게 들렸지만 꾹꾹 참아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장을 보러 간 사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하며 으름장을 내놓으신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더 몸이 안 좋아 거동조차 불편해지신 엄마를 닥달하며 우라통이 터지게도 기어코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고만 시어머니였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그 모진 서름을 당해가며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주책이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았는지 화가 나서 말이죠. 자,
이것 좀 봐라. 너희한테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 여기 니네 엄마 친필 각서야. 잘 보렴. 끝까지 요양원 안 가시다 돌아가신 게 내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돌아가셔서 어찌 보면 다행인 거야. 준홍이 나한테 고마워해라. 너 그 꼴 안 보게 된 것도 다 내 덕이니까. 어쩜 그래도 지긴 목숨인지. 그래도 지금은 다행인 거지. 하다하다 저희 엄마한테 이런 것까지 받아내셨어요? 어머님 정말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본인도 늙어가는 처지에 어쩜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시냐고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아세요? 정말 너무한다고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이건 진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네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 엄마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어머님 때문에 저희 눈치 봤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려오네요.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그렇게 요양원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기어이 집에서 돌아가신 게 내가 더 어이가 없어. 알아? 그래도 다행인 건 준홍이가 더 이상 그 꼴 보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지 싶지만 나도 니네 엄마 때문에 엄청 화났던 사람이야. 아프려면 곱게 아프지. 왜 애들 힘들게 하고 그러는지. 하여튼 눈치 없다니까. 희귀병 걸려 몸도 못 가누는 엄마께 억지로 지장각서 받아온 정신나간 시어머니였고 그 각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위에게 신세 안 지겠습니다, 장모. 이 내용을 보니 엄마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눈물이 나면서 화가 주체할 수 없이 났습니다. 물론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돌아가신 거겠지만 시어머니가 달달 볶은 것도 한몫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치명적이었거든요. 저에게 말도 못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났고 저 하나 키워 시어머니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보란듯이 각서를 펼친 순간 장례식에 온 시댁이 하얗게 질려 땅을 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이모들은 그걸 보고 놀랬고 특히 어머님이 갑작스레 남편이 각서를 펼치며 얘기한 순간 토를 한 것이었어요. 엄마,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각서까지. 엄마 말이라면 엄마도 그래야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물 우리 회사로 받았잖아. 그거 내가 열어보니까 엄마 췌장암 의심이었는데 몰랐나 봐. 재검 떴어요.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엄마 행동을 보아하니 단순하게 엄마도 그냥 요양원 가서 쉬다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안 그런가요? 내가 나중에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 장모님 덕분이었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췌장암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건강하고 증상 하나 없었는데 내가 왜 췌장암이야? 원래 췌장암이 증상이 없대요. 장모님한테 하신 것처럼 엄마도 내 앞길 방해하지 말고 알아서 요양원 가주세요. 그렇게나 고생하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엄마 말 지키세요. 나도 고생스럽게 엄마 병간호 하고 싶지 않네요. 아셨죠? 남편이 하는 말들은 놀라웠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후 어머님은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으셨고, 남편은 이 얘기를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전할까 하다가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남편 또한 한 점 안타까움 없이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소리를 믿지 못해 병원에 가서 췌장 검사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했고, 결과는 역시 췌장암이었어요. 본인이 아프다고 하자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며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뒷바라지하고 결국 얻은 게 췌장암이라니. 나 참 불쌍하지 않니? 나 이제 어쩜 좋아. 어쩌긴요,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제가 공기 좋고 물 좋은 요양원 알아볼 테니 치료하시면서 거기서 쉬면 되겠어요. 뭐라고? 내가 요양원에 왜 가? 너희가 날 모셔야지. 나한테 아들이 준홍이 말고 또 누가 있니? 나 외면할 거냐? 너네 엄마도 니네 집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너네가 모셔야 할 거 아니니? 어디서 요양원에 가라고 해? 엄마가 장모님한테 했던 걸 생각해 봐요. 나 유빈 엄마 보기 미안해 죽겠어. 엄마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요양원 가셔요. 이 사람도 나 뒷바라지하고 애들 케어하려 엄마 신경 못 써주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어. 저희가 자주 갈 테니 너무 걱정 말고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자식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데 절대 못 간다. 억울해서 못 가니 그리 알아. 날 모셔야 할 거야. 저희 엄마 보곤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어머님이었지만 본인은 절대 요양원에 가지 못한다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우스운지. 아프신 분이었지만 그 욕심과 말도 안 되는 말에 절대 모시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러 차례 수술과 항암을 하였지만 말도 못하게 노쇠해지셨고 본인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요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울면서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수치스러운 꼴을 당했던 엄마 얼굴을 떠올리니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남편 또한 장모님에게 절대적으로 미안하다며 본인 엄마를 데려올 수 없다고 도움을 주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나 여기 있기 싫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너네 옆에서 있다가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다오.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내 말 듣고 제발 나 좀 챙겨줘라. 제발. 아니요. 저 어머님 못 모셔요. 어머님도 자식들 앞날 괜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밥도 주고 재활도 해주고 병원도 모시고 가주고 1대1로다가 케어를 잘해주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했던 말들 다 지키시고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이 못된 것, 너네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우리 준홍이 꼬여내서 나 못 모시게 한 거지? 우리 준홍이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내가 깸당할 사람이야? 죄송한데 그냥 요양원 계세요. 이게 나을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네가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엄마가 잘못한다 한들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식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이행시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망도 미워도 마세요.
다 어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 지켜드리는 거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에 오시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저희 집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지라 약해진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의 서름을 생각하면 참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어머니가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들으니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제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용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하자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가 더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셔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 집에 모셔올까봐.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솔직히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그래도 나 마음 편하고 싶어. 아무리 어머님이 밉다고 한들 나도 이제 좀 있고 어머님 모실까봐. 내가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래. 엄마가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장모님은 그렇게 서름 받으셨잖아. 엄마도 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야.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라면 자기도 마음 돌려줘. 정말 고맙다. 그리고 평생 미안해. 장모님, 병세가 악화되신 건 맞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도 한몫한 것 같거든. 그렇게 정말 노쇠해진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결국 오게 되었어요. 아프신 분이라 그런지 예전에 기량도 없어지셨고 그래도 집에 와서 좋으신지 많이 웃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하셨고 어떤 날은 매우 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은 편안했어요. 어머님이 밉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매번 미워만 했는데 막상 손을 내밀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기도 했답니다. 이래서 마음 불편하게 살지 말자라고 깨달았죠. 예, 미안하다. 참 사람 앞일 모르는 건데 내가 사돈한테 너무 심했어. 너 마음 많이 아팠지? 용서해다오.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어머님 몸 관리나 잘하시고 건강 챙기셔요. 갈 때가 되니까 사돈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 어찌나 속이 아팠을까 싶기도 하고. 나 원망했지? 이제 나도 곧 갈 것 같은데 나 미웠던 거 털어버리고 혹시라도 요양원 보낸 거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다. 미안했어.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도 사죄하마. 내가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래.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미워하긴요. 이제 그런 감정 없어요. 어머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 헐헐 털어내고 이겨내세요. 아범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못 보고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그러니 어머님 병에 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셨죠? 그렇게 딱 6개월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끝까지 전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미운 원망도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일찍 모셔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절 괴롭혔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님이 모든 걸 허물어 주신 것 같아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해주며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밉지만 또 죄송하고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글을 쓰고 나니 모습이 아련해지면서 보고 싶기도 하네요.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은 나날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님을 집에 모셔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잘할 걸이라는 후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앞으로의 내 인생 후회로 채우지 말고 더 즐겁게 살아가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로 얼룩진 삶보다 즐거운 삶으로 채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고라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인데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람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2달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아빠는 결국 차량이 전복되어 버렸고 그 사고로 2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사이 시부모님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주셨고 시모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두운 얼굴을 하며 저를 바라보시는데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져 손바닥을 펼쳐봤더니 제 손에 쥐어진 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았죠. 한꺼번에 2분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겠니? 그러니 부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받아라.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지? 사돈분들이 갑자기 세상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나저나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은 이게 다인 거야? 2분 다 그동안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구만.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네. 밥이나 먹어야 쓰겄다.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은 먹을만 하거든. 대충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든지 해라. 시모는 저에게 부의금이라며 구겨진 지폐 3만 원을 주셨어요. 저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보통 부의금을 봉투에 넣어 함에 넣지 않나요? 그런데 저에게 3만 원을 주셨던 시모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기분이 상하고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달려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저희 부모님의 장례였기 때문에 최대한 안 좋은 감정을 억누른 채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부모님 영정사진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저를 바라보며 앉으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두 분 다 생명보험이 들어있었다며? 방금 내 아들이 그러던데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 각각 3억씩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한테 직접 들어야 확실한 거니 너 입으로 얘기 좀 해봐라. 정말 3억씩 나오는 거니? 그럼 총 6억인데 그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이게 웬 떡이니? 그렇잖아도 이번에 시애미가 살면서 평생 소원이 있었거든. 이참에 우리 집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 것 같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 합치고 사돈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금 6억으로 우리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얘기하나 그때 얘기하나 그게 다르진 않잖아. 48평 정도면 같이 사는 거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강뷰가 보이는 곳으로 이참에 이사 가는 게 어떻겠니? 모자란 부분은 대출 조금 더 받아서 가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준다면 이거 하나는 꼭 약속 지키마.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줄게. 당연히 삼시세끼까지 포함이지.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참에 집 좀 넓히면 좋잖아.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고. 돈이 돈을 펀다는 거다. 그동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참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창밖에 보이는 한강을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이럴 때 며느리 덕도 좀 보면 좋잖아? 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세상 떠난 너희 사돈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동시에 세상 떠난 게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니까. 한 분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 봐라. 그럼 그 돈 전부 다 병원비로 나갔었을 텐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돈 나갈 필요도 없고 힘들게 평수발 들지 않아도 되잖아. 제일 깔끔하게 잘 떠나신 거야. 듣자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앉아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입을 여셔야죠. 어떻게 부모를 두 분 다 동시에 잃은 저에게 돈 얘기부터 꺼낼 수가 있는지 어머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실 거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3만 원도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장례식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바라시는 건 정말 많으시네요. 어머님이랑 제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애미 부탁을 안 들어주겠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앞뒤가 꽉 막혀 있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상태를 좀 보세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아무리 부모를 잃은 충격이 크다고 해도 나는 시애미인데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말이 되니?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당신은 이런 상황에 돈 얘기를 꼭 해야만 했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인데 정말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들 관짝을 48평으로 해주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 시모는 제 앞에서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시모의 말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분노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해 시부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만 해? 일단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누구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오자마자 뭘 주셨는지 알아? 펴지지 않을 정도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더라. 장례식장 한두 번 다니신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까? 우리 집안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열을 올리지 않고 힘들게 참고 있었어. 부모님 장례식이니까. 그런데 맨정신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나한테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보험금 나온 걸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당신 앞에서 웃으면서 설득시키려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하더니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남편도 장례식장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과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가 끝이 나는 동안 남편은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집안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거였고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시했는데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앞으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만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상을 한 상 가득 차려두신 채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신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비틀거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그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올리셨네요. 너는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닮았네 했더니 너희 안 써둔 눈빛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마 성격도 거의 비슷했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까지 성격을 버린다더니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다. 너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눈을 치켜 세우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더 막 나가려 들고 있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보였던 행동에 대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뭐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가셨으면서 저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사람한테 이혼 통보하려고 온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만 사인하면 돼. 그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당신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더 크게 받았다는 거 몰라?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우리 엄마가 한강뷰에서 살고 싶다고 말도 못해? 그래, 내 아들 잘한다. 나도 이참에 한번 그런 곳에 살아보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 돈 어차피 통장에서 썩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시엠이 손 좀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난리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시엠이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는 거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뼈도 못 죽였어.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나한테 사과부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발도 들이지 못할 줄 알아. 알겠니? 아들, 너도 제대로 된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참에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돼. 시모와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술기운을 빌려 더욱더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조용하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가 싸던 짐들을 빼앗아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니냐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은 조용하고 항상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면서 많은 사랑을 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진 그랬었죠.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가 항상 뒤에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싸움을 부추겼었죠. 하지만 항상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었지만 남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싸놓은 짐을 공중으로 던져버렸을 때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미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미련도 없었어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갈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집에서 나가려는데 시모가 가길 어딜 가냐고 제 뒷머리를 잡아 패대기를 쳤네요. 참을 만큼 참아왔던 저는 결국 시모를 미친 척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로 시모를 들이받아 버리자 남편은 넘어진 자기 엄마를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현관문을 활짝 연 뒤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는지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겠다면서 남편 보고 저를 잡으라고 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당할까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한 시모는 이혼만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이라는 게 시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변호사는 그동안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보였던 모습들을 봤을 때 제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들어갈 시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던 상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원래 시부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단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공가가 되어버려 처분하려 하자 시모는 항상 식당이 작다고 불만을 가지셨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상가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려 하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상처되는 말도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몸싸움도 생기는 건데 그걸 식당이랑 엮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우리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가뜩이나 요즘 손님들도 안 와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는데 월세를 받겠다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 아들과 이혼을 해도 식당은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족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 인간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희 가족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지 진심으로 대해준 적은 없었잖아요. 막상 제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불리해진 거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이번 달까지 월세 맞춰주지 않으면 당장 상가 뺄 테니 무조건 자금 마련해 두세요. 당신 집안이 망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저는 지금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저에게 월세를 줘야 된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사정을 일절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제공받아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시모에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 않았네요.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남편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이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월세를 내면서 식당을 운영해? 당신도 봤잖아.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월세까지 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동안 함께했던 정도 무시 못하는데 이건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미 나랑 남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게 누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그 난리를 치래? 당신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당신도 그때 내 편이 아닌 어머님 편을 들어줬잖아. 그 상황은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했던 거라고.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는 거 알아? 나는 절대로 당신 집안 식구들을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솔직하게 얘기할게. 식당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까지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 돕고 있는 거 알지? 인건비 한 명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우리 부모님 식당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압류 스티커 붙었어. 부모님께서 돈 좀 만져보시겠다고 아파트 보증금 빼서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꽤 어려워졌나 봐. 원금도 못 찾고 있다고 하셨어.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엄마는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셔서 큰 거 한탕 해보려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야. 아무리 우리가 좋지 않게 끝났어도
인간적으로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소? 오죽했으면 나까지 찾아왔겠냐고. 제발 부탁이야. 식당은 건들지 말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건 당신 집안 사정이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마음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 식당 빼줬으면 좋겠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강뷰?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네. 그런 거에 눈이 멀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있을 때 잘하라고 했지? 배가 불러서 앞뒤 안 가리고 덤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을 왜 제가 봐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두 귀를 닫아 버렸고 결국 그 사람들은 식당 운영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월세를 주는 것보단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까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지만 그동안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갈 때는 살갑게 행동했다가 원하는 걸 얻으면 차갑게 돌변하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배려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를 막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큰 실망을 안겨 주었었죠. 현재 남편과 저는 이혼한 상태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은 뒤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남은 인생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제 전 남편이 돈을 빌리러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은 상태라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움보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었고 보란듯이 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는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어렵게 결혼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년 만에 남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을 겉으로 표현하셨고 시모는 임신이 되지 않는 저에게 결국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시모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괜히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에게 탓을 돌려서 저도 너무 서운해서 시댁 식구들의 불만을 받아치자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주변에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쟤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키우니? 우리 집안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살아왔었다. 그런데 쟤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었다며. 그러니 몸이 온전하겠니?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이미 속은 썩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엄마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고물상 집안이 웬 말이니? 임신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건데 결국 내 말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니? 이러다 엄마는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죠. 저희 둘 다 검사해봤을 때 그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침착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엄마 죽고 나서야 손주 보여주려고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한계고 임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히 대화해보고 결정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본 건 며느리 네가 처음이다. 그게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누구보다 제가 아이를 원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처럼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안 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최대한 따르고 있고 노력 중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니 될 임신도 안 되겠어요. 얘 봐라. 한마디 했다고 지금 얼굴 붉히는 거 봤지? 너 조만간 시애미 잡아먹겠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속 터져.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의 상황들이 당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당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많이 힘든데 가족들이 저를 죄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너무 불쾌했었죠. 남편은 저보고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한 말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냐면서 가족들 놀라게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자기를 난감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꼭 시댁 식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대화를 더 이어나가 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몸을 돌렸는데 남편이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정상적일 수 없었는데 대화의 초점도 흐려져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내 말 무시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임신할지 몰라서 나도 최대한 감정 안 건드리려고 웬만한 건 다 참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당신은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왔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 가족들 눈치가 그렇게 보여? 원하는 게 이혼이야? 그럼 해줄게.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말 뜻을 못 알아먹겠어?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냥 넘기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지?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옆에서 전부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잖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야. 당사자인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쳐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우울증이 왔는데도 혹시 아이가 생기기라도 할까봐 약도 안 먹고 있어. 임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임신을 하기 위해 먹기 힘든 음식들을 입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운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이유가 오로지 임신을 하기 위한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어른이니까 무슨 말을 하던지 이해하고 넘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무리야. 남편은 서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저는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시모가 하는 말들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시모 옆에서 거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가 아이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바탕 하고 난 뒤 더는 시댁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많이 답답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많이 어색해졌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안 좋았던 일들을 가슴에 묻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왔지만 서로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런 생활이 많이 답답했는지 조금씩 노력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저희 부부에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을 하면서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병원에서는 몸이 많이 약한 만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며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잠깐 쉬면서 안정을 취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시모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다며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한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시동생이 이어지는 말에 가족 모두 밥을 먹다 체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 형수님 임신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아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었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신했으니까 저도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임신을 못했다면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니?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결심한 거야? 언제부터 만나왔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이 문제로 괜히 후회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라. 다른 여자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동안 저도 참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형수님이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저도 그 사람과의 결혼이 힘들어질 테고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만큼 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능력 좋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불임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나중에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너랑 닮은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둘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시간 좀 지나봐라.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거고 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을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게? 네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임인데 전문의 의사가 뭔 소용이니? 요즘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봤자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살만한 세상도 아닌데 힘든 삶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형수님이 안겨줄 테니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 진행할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자꾸 반대하실 거예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못 봤어? 다른 건 몰라도 불임은 절대 안 된다. 아빠도 큰 며느리가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면서 불임을 겪고 있는 애를 아내로 들이겠다고? 엄마 아빠 가슴에 네가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데 왜 다들 반대하는 건데요? 제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라도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결혼 통보에 가족 모두 상당히 당황했어요. 제가 힘들게 임신했던 걸 옆에서 전부 지켜봐온 시동생이 불임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미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시부모님이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다 말고 시동생의 결혼 통보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끝낸 뒤 몇 날 며칠 이 문제로 시동생과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하게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둘러 식을 올리기 위해 상당히 빠르게 모든 걸 진행했고 상견례까지 모두 끝이 난 뒤 결혼식장까지 바로 잡았는데 이미 식장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몇 달 뒤에나 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 오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힘들게 허락받은 만큼 앞으로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저는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온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임신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니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을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출산을 앞둘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장손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텐데 네가 내 손자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 수 있을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저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니 방법은 딱 하나더구나. 우리 손자를 예비 의사 며느리에게 맡기는 거다. 지금 내 말이 어이가 없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니? 너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도 불임이라 더는 기대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잘 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사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의사에 그 집안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집안인데 조기 교육부터가 다르지 않겠니?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낳은 제 아이를 예비동서에게 주라고요? 방금 하신 말들이 납득도 안 되지만 제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제 아이를 예비동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려고 산후조리를 어머님 댁에서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친정에서 몸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불평만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직업이 좋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저 그만 나갈 테니까 제 아이 돌려주세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가만 좀 있어봐라. 우리 집안의 장손을 키우는 문제인데 집안도 안 좋고 돌대가리인 네가 키워서 우리 손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얼마가 들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희 집안 자체가 가난한데 손자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 말대로 우리 손자는 예비 며느리가 키우라고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는 불임도 아니잖아. 나중에 다시 아이 가지면 되지. 한 번 임신이 되면 2번은 쉽다잖아. 때마침 딱 들어오네. 우리 세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 아이 앞으로 네가 키워줘라. 얘 친엄마는 너다. 저번에 나랑 단둘이 대화했을 때 아이는 좋아하지만 불임이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며.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문의 의사가 되기 위해 네가 밟아온 길을 내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니. 어려운 건 아니잖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얘기 우리 집안 남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차차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부로 네가 직접 애를 맡아서 키워주면 될 것 같다. 큰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라서 또 애를 낳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주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예비동서, 이건 아니잖아. 어머님 말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건 아니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잖아. 이미 출생신고하면서 내 아이를 등록이 전부 끝난 상태인데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보다 동서가 더 똑똑하니까 잘 알 거 아냐. 불임이라서 아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생각은 아니지? 내 아이 빨리 돌려줘. 시모의 품에 있던 제 아이를 예비 동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를 받아 안은 동서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동서가 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 옆에선 시모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고 설득을 시키려 하자 좋지 않은 몸을 힘들게 일으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리려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시모가 되려 저를 밀어버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 아이를 건네준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시댁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짐들을 챙겨준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동서와 저를 붙잡고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친 뒤 아이를 품에 안아 뒷걸음질을 쳤어요. 방금 보인 행동은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너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불임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다 이거니? 애도 못 가지는 게 네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잘했다고 내 말을 무시해?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우리 집안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는 건데 내 부탁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널 왜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불임인 네가 그래도 전문의 의사니까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 그걸로 내 손자 제대로 좀 키워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물로 만들기 위해 너를 받아준 거야. 얼마 전에 너한테 본명이 따로 얘기했었고 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예, 당장 그 아이 이리 내놔라. 내 허락 없이 네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불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 예비 형님의 아이를 따로 키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건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예비 형님의 아이를 빼앗아 키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 그건 누구를 위한 행복인 거죠? 저를 위한 행복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건가요? 아이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까요? 이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예비 형님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사람이 상식이 있게 행동을 해야죠.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애를 돌려서 키웁니까? 예비 동서와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감정 상태까지 올라왔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예비 동서를 밀치더니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시모의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갈 거면 제 아이를 놓고 가라면서 난리를 치길래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품에 안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모는 안간힘을 쓰면서 제 아이를 뺏으려 하던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쳐버린 뒤 저를 일으켜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문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당황스러워하며 저희를 다시 안으로 밀면서 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예비 동서는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는 저와 예비 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는데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시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라 경악했고 뒤이어 시동생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며 다들 뭘 잘못 먹었는지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동서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세 남자에게 달려들어 당장 나가겠다며 몸을 밀치며 싸웠습니다. 시동생은 예비동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설득하려는 순간 예비동서는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예비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이라 저는 움직이기도 힘든 몸 상태에 아이도 겨우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시부가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빠져나와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뒤 경찰들이 와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면서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와 예비동서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더니 저에게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예비동서가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달려오는 시모를 인정사정 없이 양쪽 어깨를 밀쳐버렸어요. 예비동서의 밀침에 시모는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려 하더니 양쪽에 있던 시동생과 남편의 팔을 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고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안면을 화분에 부딪혔어요. 시모의 몸무게가 거의 80kg 정도로 무거워서 두 남자가 시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그대로 안면을 다치게 되었죠. 시모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에 허리를 부딪혔고 두 형제는 이가 우수수 떨어져 충격에 빠졌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예비동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동서를 지켜주던 경찰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시부는 경찰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예비 동서 또한 신체적으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은 뒤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모가 제 아이를 전문의 의사인 예비 동서에게 안겨줄 생각을 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되뇌어봐도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예비 동서 덕분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인간들을 힘들게 끊어낸 만큼 앞으로의 삶을 제 아이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